안녕하세요.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자, 상법 담당하고 있어요.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오늘 정도 나와 있을 거야. 인쇄까지 다 저번 주에 다 맡겼는데 그 표지 만들어준 사람이 저번 주에 표지 만들어 달라고 그 메일을 보냈더니 자기 휴가 중이래. 그래갖고 이번 주 화요일이나 돼야 자기가 그걸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인쇄는 이제 저번 주에 다 맡겼지. 그래갖고 저번 주에 그 오늘 전까지 책 나와갖고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냐 했더니 충분하다고. 그래갖고 인쇄 맡기고, 근데 인쇄 맡긴 다음에 이제 표지 제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표지 제작하려면, 왜냐면 책 등 두께가 나와야 되거든. 인쇄를 해야 이제 책 등 두께가 나오고, 그래야 이제 표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요거. 세네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는데, 요번 주 화요일 날 한다 그래갖고, 화요일 날 이제 표지를 보내줬더니, 그때 이제 아마 어제 정도 제작이 다 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 정도에 아마, 그 총판에 들어갔을 거예요. 총판에 들어가면, 그거는 세무사상법이고, 회계사상법은 아직 안 나왔죠. 인사이트 회계사상법으로 검색하면은, 교보문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작년 책이지. 표지만 보세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오늘 정도에는 총판에 들어갈 거고,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아마 그 출판사로 보낼 거예요. 총판에서. 그러면은, 내일 정도면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나오겠지. 근데, 오늘 수업은, 사실 교재가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우리가 4시간이잖아요. 3시간 정도는 민법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잘 들어야지 앞으로 수업이 좀 편안해져요. 제 소개 먼저 좀 하면, 오늘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제 소개 먼저 하면,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갖고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 시작하고 한 6, 7년 차 정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죠. 강의는 이제 메가 로이어스라고 변호사 시험 전문 학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물론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회계사 쪽이야. 회계사 쪽에서 이제 2012년도인가 뭐 그 무렵에 한 번 했어요. 이그잼 웅지라는 데 있어요. 저기 신촌에서 이제 동교동 쪽에 옛날에 웅지 경영 아카데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웅지 세무대학도 있고 그랬지. 이그잼에서 웅지 경영 아카데미를 인수했어요. 인수한 직후에 그때 이제 내가 잠깐 상법 과목을 강의를 했었지. 그때 2012년인가 13년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14년인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잠깐 하고 안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메가 로이어스라고 이제 변호사 시험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 근데 거기 이제 메가 스타디 그룹이지. 거기에서 이제 2015년에 변호사 시험 학원을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립 멤버로 들어가 갖고 상법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내가 1타예요. 여기서는 내가 유명하지 않지. 여기서는 유명하지 않아 갖고 여러분들이 날 잘 모를 수 있는데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내가 1타야. 그리고 1타 먹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었어. 2015년도에 데뷔해 갖고 2017년 정도부터 내가 막 확 치고 올라갔지. 그래서 2등, 지금 2등 하는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같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1등이었다가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뺏었지. 그리고 또 그쪽에서 난 점유율도 높아. 한 70% 정도 돼요. 내 강의 듣는 학생들이 한 70% 되고, 그리고 30% 갖고 이제 2, 3, 4등 선생님, 거의 뭐 2등 선생님이 30% 다 가져가고, 3, 4등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구조죠. 그쪽은. 보통 1타라 그래도 점유율이 50%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압도적이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그 70%까지 되는 경우 거의 없어. 근데 나는 거기서 70% 정도 한다고. 근데 이 얘기 뭐 내 자랑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불안할 수 있잖아. 처음 본 사람이니까. 뭐 여기서 유명한 선생님들 있죠.
김혁분 선생님이랑 심유식 선생님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들 강의를 그냥 동영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재인 선생님 보고 왔는데 말이야, 해커스. 상법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냥 동영상으로 김혁분 선생님이나 심유식 선생님 강의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들으라고요. 그냥 강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강의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잘난 척 좀 심하게 하면 그 선생님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그쪽보다 레벨이 하나 높아. 하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아요. 비유를 하자면, 축구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한 분은 선출이 아니야. 법과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한 분은 선출이 아니야. 그리고 한 분은 선출이긴 한데, 프로 데뷔를 못했어요. 사법시험 못 붙었잖아. 그냥 법과대학만 나왔지. 그리고 실무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소송을 안 해봤잖아, 법정에서. 나는 소송을 10년 이상 했고. 근데 소송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그 실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실무에서 이거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는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것과 여러분도 지금 그 회계학 강의 같은 거, 세법 강의 들어도 비슷할걸? 비슷한 느낌일걸? 원재현 선생님 같이 실무 경험 많은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 실무 경험 하나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던 책 그거 똑같이 공부하고 그냥 시험 합격하자마자 강의만 시작한 사람하고 강의하는 그 깊이가 다를걸? 생동감이 다를걸? 와닿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안 그래? 예? 아는 게 없어서 몰라요? 아니 근데 느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실무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좀 완전히 다를 거야. 실무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실무를 경험해본 사람이 해주면 얘기를 하면은 뭔가 와닿아. 실생활에 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딴 세상 얘기 같아. 이 상법도 마찬가지고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딴 세상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리고 정확히 모르고 또 실무를 경험 안 한 사람은 정확히 몰라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사법시험 할 때 사법시험은 좀 합격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그 선발 인원이 많아져갖고 좀 많이 쉬워졌는데 사법시험은 합격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갖고 우리 세대까지는 또 더 어려웠지. 뭐 1000명 뽑을 때 이럴 때는 좀 쉬워졌지만 우리 때는 300명 뽑을 때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 그 당시 공부하던 사람들은 최소한 공부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만에 합격하면 아주 빨리 합격하는 거였고 한 7, 8년 정도 공부해서 붙으면은 뭐 적절하게 공부해서 붙은 거였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늦었다. 뭐 이 정도였어요. 무슨 시험 공부를 10년이나 해. 10년 한다면 이건 뭐 인생 막 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수원 들어가고 사법연수원에서 한 3달 정도 배운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우리 7, 8년 고시 공부할 때 배운 거보다 여기서 3개월 배운 게 훨씬 많지 않냐? 맞아. 진짜 그래요. 진짜 필요한 것만, 실무에 적용되는 것만 실무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엑기스만 배우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신세계를 보는 느낌이었어. 거기서. 사법연수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실무 나와갖고 3개월 또 해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그동안 책에서 배운 거는 다 허당이었구나. 야, 실무 해보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다. 아는 느낌이다. 그동안도 안다는 느낌이었지. 근데 그동안 공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거는 착각이었던 거야. 실무를 해보고 느끼면서 야,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몰라.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런 사정이야. 한 분은 선출이 아니고 한 분은 프로 데뷔를 못했고 나는 프로 데뷔해갖고 프로에서 한 10년 이상 뛴 거지. 축구선수로 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축구선수 현역으로 뛰다가 이제 거기서 축구 교실을 열어서 메이저 축구 교실 쪽에서 1등 먹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의 후진 양성에 있어서도 그들 못지않게 그들은 이제 회계사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탈을 했지만 나는 변호사 쪽에서 오랫동안 일탈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책이 지금은 다 있죠. 그 기출문제집도 있어요. 기출문제집도 지금 뭐 작업은 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 넘길 거야.
편집자한테 넘길 거예요. 오늘 편집자한테 넘기면은 뭐 한 다다음 주 초? 다다음 주 초 정도면은 기출문제집도 나올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책이 다 있죠. 근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이 다 없었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세무사는 다 지금도 김혁분 선생님 책으로 강의를 하고 그러지. 올해도 그렇게 했었죠.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른 선생님 책은 이제 안 쓸 거예요. 내 책이 다 나올 거야. 근데 회계사 쪽은 거의 다 나왔어요. 기본서도 있고, 그리고 뭐 기출문제집도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요약서도 나올 거예요. 요약서는 뭐 올해 하반기에 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이 다 나오는데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 책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보면 알아. 보면은 이거 이 책 쓴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바를 방금 얘기한 거예요. 한 분은 선출이 아니야. 선출이 아니면 이분은 잘 모르는구나. 잘 몰라요. 이게 법조문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법조문을 그냥 인용해 놓기만 하면 해설로서 출분하다. 뭐 기출문제집에서. 그러면 법조문을 그냥 인용만 해 놓겠지. 그러면은 그 인용해 놓은 사람이 뭐 이 조문이 문제된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지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뭐 알 수 있지. 내가 이거 봐도.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저자의 그 문체로 해설을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해설을 읽어보면 이 사람 지금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이 사람 이거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명채권 양도라는 게 있는데 지명채권 양도를 하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채권을 양도하면 내가 양도한 사람이고 누군가 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양도하면은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사람이 돈 줘야 되는. 내가 이제 친구한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갑이 그러는 거야. 갑이 병이라는 친구한테 돈 줄 게 뭐 있는 거야. 돈 줄 게 있는데 병한테 그러는 거지. 야 병아, 내가 지금 현금은 없고 내가 을한테 1,000만 원을 지금 빌려줬거든. 그래서 을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을한테 그 받아야 될 권리 그걸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네가 을한테 가서 받아. 네가 을한테 가서 받으면은 뭐 내가 갚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양도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지명채권 양도라 그러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이거 좀 이따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면.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는 이 권리가 양도됐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갑한테 가서 갚을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 권리가 양도됐으면 갑한테 갚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갚은 거나 마찬가지죠. 병한테 권리는 이미 갔으니까 병한테 줘야지. 을은 갑한테 갚으면 이거 갚은 게 아니라고. 근데 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양도됐다는 사실을. 그래갖고 우리 법은 채권을 양도하면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을아, 너 나한테 갚을 돈이 있었지?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병한테 양도했거든? 그러니까 너 병한테 갚어.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통지를 해주면은 을이 병한테 양도했다는 걸 알겠지. 그때 통지를 해주면은 을은 갑한테 이제 갚으면 안 돼. 갑한테 갚은 거 안 갚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병이 달라 그러면 또 줘야 돼. 물론 갑한테 갚은 거 돌려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병이 달라고 할 때 난 이미 갑한테 갚았어. 너한테 안 줘. 이런 소리를 못 해요. 통지를 하면. 근데 통지를 안 하면 을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갚았을 때 병이 달라 그러면은 난 갑한테 갚았으니까 너한테 이제 안 줘. 이 얘기를 을이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지명채권이라고 불러요. 좀 법률 용어가 낯설죠. 낯선데 어려울 건 없어. 낯설 뿐이야.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그거를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 이게 어려울 건 없잖아. 받을 권리 그게 뭐 어려워? 안 어렵잖아. 이거는 양도는 효력이 어떻게 언제 발생하냐면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양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돼요. 갑하고 병하고 야 내가 양도할 테니까 너 그거 갖고 나중에 을한테 돈 받아. 알았어. 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은 권리는 양도된 거야. 이제 갑은 권리가 없어. 병이 권리자인 거야. 근데 이 양도를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야.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된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 통지만 하면 되겠나 보다. 그럼 양수인이 통지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양도인이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야. 양수인이 통지하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우리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이게 문제에도 나오고 그러거든. 양수인이 통지하면 그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근데 전공을 안 한 사람은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에만 포인트가 있지 양도인이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통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하고 막 그래. 책이.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양수인이 통지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써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근데 전공 안 한 사람들의 이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오류가 많아. 그분 책은. 그분 책으로도 강의를 해봤는데 오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거 책 갖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 선출이지만 프로 데뷔는 못한 선생님 책은 오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두세 개밖에 없어. 그 책은. 그 정도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 저쪽 분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하면은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봤나? 올해 회계사 시험 끝나고 바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과목별로 점수 몇 점 맞았냐 확인을 했어요. 우리 학원 출신들한테. 근데 상법은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해갖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통 다른 과목은 여기에 이렇게 가장 많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좀 과목 좀 어려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올해 상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제일 많았어.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이렇게 돼 있었다고. 거의 80점대 이상이 48%인가 정도 됐었어요. 전체에서. 내가 이거 봤어. 물론 이제 다른 과목하고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지. 과목 자체의 난이도라는 것도 있고 고해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고민하면 뭐 과목하고 별로 그걸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80점 이상자가 근 50%에 달했다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사실 오늘 요번에 그냥 시험 삼아 봐보자. 말 그대로 시험 삼아 봐보자지. 합격을 바라고 공부 제대로 해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요 밑에 있는 애들 빼고 60점대 이상만 갖고 보면은 50%가 훨씬 넘었어요. 80점대 이상이. 작년에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를 이렇게 잘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원재현 선생님이랑 김원전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럼 상법 선생님하고 상담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회계학 세법 선생님하고 상담하지. 그리고 나는 상담해도 알려줄 것도 없어. 내가 뭐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상담할 일도 없지. 그냥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다 그 시험 끝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 잘 봤대. 상법은 거의 다 85점 이상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얘기한 학생들은. 성적은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올해는 그 연말쯤에 내가 그 요약서를 낼 거예요. 지금도 요약서가 있긴 있어. 인사이트 회계사 상법 핵심 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작년에 내고 이제 작년에 개정판을 안 냈죠. 근데 그거 이제 개정판을 낼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약간 개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완전 새 책으로 낼 거예요.
이름하고 표지만 재작년 책이랑 똑같이 하지 내용은 완전히 바꿔서 낼 거야. 재작년 책은 변호사 시험 책을 그대로 낸 거였어요. 변호사 시험하고 회계사 시험은 그 보험법이 빠진다는 차이만 있어. 상청상의, 회사법, 엄수표법 요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보험법도 들어가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변호사 시험용 책에서 보험법만 빼갖고 책을 낸 거예요. 지금 기본서는 그렇게 냈지. 요번에 새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핵심 정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냈어요. 변호사 시험용 책에서 요거만 빼서 냈어.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례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여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판례가 좀 심도 있는 판례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여과 없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는데 변호사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조문. 지엽적인 조문.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그 과목의 특성,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이 이래요. 상법 과목의 특성에서 시험의 특성이 변호사 시험은 중요한 부분에서 깊이 있게 나와. 근데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쉽게 나와요. 낮은 수준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판례 어려운 거 이거를 낼 수가 없으니까 낼 게 조문밖에 없잖아. 조문밖에 없으니까 조문은 지엽적인 데서도 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 그 책에서 이제 지엽적인 조문이 좀 빠져 있지. 회계사 시험의 기출인데 지엽적인 조문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업을 할 때는 판례에서 회계사 시험에서 나오기 어려운 좀 어려운 판례들은 싹 다 빼고 그리고 조문 기출 문제에 나왔던 조문은 넣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 풀체인지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연말쯤에 나올 거야. 그 전에는 기본서하고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그 전에 요약서로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학에 대해서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요약서로 바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요 기본서로 하세요. 기본서는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 제도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 다른 선생님 책하고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거의 이해가 될 거예요. 강의 듣고 이 책 보고 하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는 특히 다른 뭐 기출문제 강의나 이제 요약 강의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내 강의의 특성은 이해 위주로 해요. 뭐 두 문자 짜서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학생이 그 블로그인가 거기다 이제 써놨는데 그거 아주 강조해 놨더라고. 소위 말하는 머리 글자 따서 하는 거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 물결 표시를 이렇게 전 해놓고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혀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럼 없어요. 난 그거 두 문자 따는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안 해. 근데 이제 두 문자 따서 뭘 외우고 하는 필요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지.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에 해당하는 것 한 6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싹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암기를 하긴 해야 되죠. 그거 암기하는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좀 이따가 해줄게 그거는. 그 방법을 쓰면 되지 두 문자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던 거 그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기본 강의는 뭐 그냥 뼛속까지 이해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수업 들을 때 다 이해가 된다. 복습을 해도 다 이해가 된다. 근데 뭐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기출문제 풀이 할 때쯤 되면은 다 까먹어. 다 까먹기 때문에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외운다는 거는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암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시 보면 그건 생각이 나요. 그때 그랬었지. 다시 보면 생각이 나. 그런데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해놓으면은 다시 봤을 때 그때 이런 거 본 것 같아. 다시 암기하자.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기본 강의 할 때는
책 보고 그다음에 복습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순환 돌잖아요. 기본 강의 이제 한 순환 다 돌고 이제 두 번째 순환 돌 때 기출문제 풀이 하잖아.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기출문제 풀면은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리고 파이널 강의에서는 이제 그 핵심 정리 그걸로 할 거거든. 그때는 나오겠지 그 책이. 그 책으로 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암기해야 될 것만 모아놓은 거야. 이건 지금 이 책에는 뭐 제도의 취지, 예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많잖아.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요 책에서 시험에 지문화될 수 있는 내용 있죠? 핵심 내용. 그것만 뽑아서 만든 책이 핵심 정리야. 그래서 그거 보고 싹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은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책의 두께가 지금 뭐 작업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죠? 근데 변호사 시험용 책이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 40페이지가 보험법일 거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용 책이 그러니까 보험법 빼면은 한 320페이지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서 판례를 많이 빼내고 하면 작업을 하면은 뭐 기껏해야 한 250페이지, 많아야 이거 250페이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정리는 책이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지금 이거보단 크고, 요거보단 크죠. 요거하고 이 책하고 책 그 나눠줬잖아. 그건 그거구나. A4 용지구나. 그러니까 책이 요만한데 요거는 지금 변호사 시험용이에요. 요만한데 그 핵심 정리는 한 요만해. 좀 작고 글자 간격도 조금 넓어. 책이 좀 허벙해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만 싹 다 외우면은 싹 다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지. 싹 다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진짜로.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 85점, 90점 거의 다 맞는다니까. 반 이상이 80점 이상 맞아요. 근데 이제 싹 다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실수로 좀 틀리잖아. 실수로 좀 틀리면은 이제 9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상법에서 90점 맞으면 아주 잘한 거잖아. 아주.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맞는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80점, 85점 맞은 애들이 제일 많어. 보면은. 근데 올해는 아마 핵심 정리가 나오면은 이거보다 성적이 더 좋을 거야. 그 작년까지 이거 보면은 회계사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안 내는 지엽적인 조문들 있잖아요. 그건 수업 시간에 전혀 안 다루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안 나왔거든. 근데 그런 문제가 한 3-4문제 돼요. 그리고 실수로 한 2-3문제 틀리면은 그럼 한 6-7개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럼 82.5, 85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점수가 이제 많은 것 같아. 근데 핵심 정리에 대해 이제 그거 다 늘 거거든.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그거 싹 다 외우고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을 걸. 어쩌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90점대가 제일 많고 80점대가 좀 적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그래프야. 이거는 80점 이상 본 사람 있을걸? 봤죠? 그랬다고.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상법에서 확 올라와 있어. 물론 평면적인 비교는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상법 과목 시험 잘 봤다고 올해 학생들. 그래서 핵심 정리로 그렇게 파이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모의고사는 그건 이제 회계사 시험용으로 내가 따로 만든 거야. 근데 그게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그게 지문 하나도 중복되어 있는 게 없어. 단 하나의 지문도 중복된 내용을 다루는 게 없다고. 그리고 그게 다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문이 5개인데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나머지 4개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 근데 거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해 분량이에요. 한 200문제, 그러니까 오해 분량이면은 한 200문제 정도죠. 200문제 정도고 지문으로 치면 한 1000개 정도 되잖아. 그 1000개의 지문이 다 그거예요.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나와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그러면서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문 자체가
그 지문에서 다룬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 된다. 양수인이 하면 안 된다. 양도인이 부분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부각되도록 지문을 만들어 놨어. 뭐 예를 들어서 양수인이 통지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틀린 지문을. 그렇게 하면 이제 양도인이 해야 된다는 게 해설 읽으면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조문을 그냥 지문화 시켜놓고 해설에다 그냥 조문을 써놓으면 그러면 그 조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부각되도록 그걸 일부러 구성을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모의고사 도움 많이 됐다는 얘기 들을 거야. 지금 세무사 쪽에서도 좀 그렇죠. 올해 세무사 시험 우리 학원 좀 잘 봤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확인은 못 해봤는데 문제를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좀 하면 기존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지문이 조문 그 자체를 그냥 지문화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쉬운 거지. 근데 올해 세무사 시험을 보니까 조문 자체를 그대로 지문에 실어놓는 게 아니라 조문이랑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좀 바꿔놓는 것들이 많아요. 표현을 다르게 해놓는 것들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틀려요. 근데 학생들이 상법은 암기 과목이라 그러면서 그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기출문제 지문을 눈에 계속 익혀 그냥. 눈에 익히기만 해. 정확한 이해 없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들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표현만 바꿔도 틀려요.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표현만 바꿔놔도 틀린다고. 나는 어제 집에 갔다. 이거를 내가 어제 간 곳은 집이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같은 얘기잖아. 방금 얘기한 게. 근데 포인트가 이제 달라. 포인트를 좀 강조한 거지. 나는 어제 집에 갔다. 나는 어제 영순의 집에 갔다. 근데 내가 어제 한 일이 뭔가 이게 궁금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제 간 곳이 어딘가 이게 궁금한 건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어제 간 곳은 영순의 집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가 간 곳이 어딘가를 묻는 거지. 내가 어제 한 일이 뭔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포인트에 맞춰갖고 표현만 조금 바꿔놓으면은 틀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많이 바꾸면은 막 틀리고 다른 거랑 비교해가면서 지문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틀리고 막 그런다고. 조금 응용하게 되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다 아는 그 배운 내용인데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기 과목이라 그러면서 회사법,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해 없이 외운다고요. 근데 지금 출제 경향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 세무사 시험은 올해 완전히 그랬어요. 지문 표현 하나하나가 법조문을 그냥 인용하는 게 거의 없었어. 표현을 바꿔놨어. 그렇다고 어려운 걸 묻느냐? 아니야. 다 중요한 내용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내 모의고사 문제가 그렇거든. 표현이 그렇게 다 바뀌어 있거든. 그래갖고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작년 초에 세무사 시험에서 그 모의고사 실수했더니 항의가 엄청났어요. 너무 어렵다고. 아니 세무사 시험 시행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난이도가 이미 다 있는데 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냐. 뭐 그래갖고 올해 출제할 때는 학원 측에서 나한테 다른 문제로 내달라고 막 그랬었어. 작년에 항의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문제로 내달라고. 그런데 내가 아니다. 그 문제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 문제인데 그걸 버리고 하냐. 학원청에서 저거 원한다면은 내가 기출문제 지문 갖고 변형해갖고 내긴 낼게. 근데 그거 학생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미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그 지문 뒤섞어갖고 이 문제 지문 저 문제 지문 하나하나 뽑아갖고 뒤섞어갖고 문제 만드는 게 그런 문제 풀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하라면 하겠는데 그건 전혀 도움 안 된다. 나는 내 문제로 쓰고 싶다. 그래서 강행했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나온 거야 세무사 시험이. 그래서 올해는 불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무사 시험 제가 되게 잘 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학원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회계사 시험은 작년 시험은 그랬었어. 좀 어려웠어요. 이해 없이 암기만 한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끔 나왔었어. 근데 올해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걸 수도 있어. 난이도가 좀 쉬워갖고. 근데
출제 경향은 전반적으로 모든 시험이 다 이해 없이 암기만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 못 받게끔 그렇게 추세가 변경되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회계사, 세무사 다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기출문제를 다 봤으니까 아는 거지. 변호사 시험 기출이야. 뭐 내 기출문제집이 이미 있고 매년 그걸 갖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사 기출문제집도 있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기출문제 출제 경향 다 알아. 어떤지. 세무사도 뭐 얼마 전에 뭐 김혁분 선생님 책 갖고 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강의를 했잖아. 그래서 다 알아요.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우선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앞으로 이제 내가 이해 위주로만 강의를 하니까 암기 뭐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사항이, 이거 어디 갔어? 분필. 있구나. 암기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전반적으로 책을 보면서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그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 이해하면 저절로 암기되는 게 있지. 우리 영화 보면서 특정 장면을 암기하려고 보진 않잖아요. 저거 외워야지. 그러면서 보진 않잖아.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영화 스토리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읽어나가면서 이해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좀 외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법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4개가 나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제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위원회 선임 해임,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뭐 이런 식으로 외울 게 한 4개가 나와요. 이런 거는 냈다 외워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뭐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주주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거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표 소송이다. 그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만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주주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갖고 있는 주주는 대표 소송이라는 권리는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권리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권리라는 100분의 1인지 이제 100분의 3인지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주주 제한권 이런 거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해야 돼.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그냥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냥 쑥 보고 넘어간다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잖아. 보통 이런 것들을 갖고 두 문자를 따서 외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위원회로 위임할 수 없는 사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주총회 그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제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위원의 선임 해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하면은 주대위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외운다고. 이렇게 단순 암기 사항들을 두 문자 타서 외운단 말이야. 그럼 또 이런 것도 또 다른 것들도 있죠. 뭐 해산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법인의 해산 사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가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날은 딱 하루예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전날까지도 외울 필요가 없고, 시험 본 이후에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보는 날 하루만 외우고 있으면 돼. 시험 보는 날 하루를 외우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1년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요 날 이제 시험을 본다고 써봐요. 시험 당일이야. 이제 365일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365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년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365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날 공부를 하는 첫날이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걸 이제 암기의 정도라고 보자고. 암기의 정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이제 듣잖아요. 1순환에 기본 강의하고, 2순환에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3순환에 뭐 핵심 정리 갖고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하겠지. 1순환에 외울 사항 이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외워. 그냥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 4가지. 주총회 제안을 요하는 사항의 제한. 대표이사 선임.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그냥 외워요. 단순하게. 선생님,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냥 외워. 그러면은 암기의 정도 이걸 100으로 하면 지금 당장 외우면은 100 정도까지 암기가 확 올라왔겠지. 지금 외운 직후에는. 근데 이렇게 외우면은 금세 까먹어. 처음에 외우면은 하루 지나도 한 반은 까먹어.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다 까먹어. 괜찮아요. 까먹으려고 외우는 거야.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쫙 떨어져. 금세 떨어져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갖고 이순환 하죠? 기출문제 풀이 하잖아? 그럼 이거 다시 나오잖아, 이거. 그럼 다시 외우죠? 다시 외웠더니 두 번째 외울 때는 한 번 외웠다 까먹었기 때문에, 아, 저번에 한번 봤던 거. 그리고 뭔가 익숙해. 뭔가 익숙해갖고 금세 외워져. 처음에 외울 때랑 좀 달라. 한번 보면, 아, 그거였지. 그리고 한 두어 번 읽어보면 금세 외워져. 쫙 암기의 정도가 또 100으로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그래도 까먹어. 다음날 되면은, 요때는 다음날 되면 반은 까먹었는데, 요때는 한 2개밖에 안 까먹어. 10개 외우면 한 2개만 까먹고, 한 80%는 기억나요. 그리고 기억도 조금 오래 가지. 뭐 이게 떨어지는 정도가 좀 완만하죠. 그래도 다 까먹어. 괜찮아. 까먹으려고 외우는 거야. 그럼 이제 삼순환까지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이제 삼순환 하잖아. 삼순환에 가면 또 이것도 거의 다 까먹었지. 거의 다 까먹었지만,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기억나, 이때는. 그럼 이제 다시 외우죠. 근데 10개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외울 때 이때는 금세 외워져요. 이미 2번을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거기 때문에 금세 외워져. 쫙 보면 금세 외워지고 바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3번 정도를 외우면은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안 잊어먹어. 이틀 정도는 안 잊어먹고 거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까먹죠. 그래도 기억이 줄어들어. 이걸 하면서 요때 하든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데 단순 암기 사항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 그거를 여기 견출지 있죠.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포스트잇 견출지 붙이는 거 있잖아. 견출지에다가 색깔을 하나 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정했다. 보라색 견출지는 단순 암기 사항을 표시하는 거다. 이걸 자기가 정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단순 암기 사항에다가는 그걸 붙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페이지 내에서도 단순 암기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똑같이 보라색으로 박스를 쳐놓든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날 보란 말이야. 이거를 전날 보면은 이 단순 암기 사항들만 모아갖고 전날 보면은 과목당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보는데 단순 암기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은 저절로 외워져지는 것들이 90% 이상이야. 단순 암기 사항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뭐 기껏해야 5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걸 전날 보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으니까 금세 찾잖아. 전날 보고 시험 당일날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면은 생생하게 기억나. 이미 3번을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그 페이지에 표현은 이게 마치 영상 사진 찍어 놓듯이 머리에서 그 페이지에 글자 써 있는 것까지도 보여. 그리고 시험 보고 시험장 나오면서 다 까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365일 계속 이 수준으로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두 문자를 따면 365일 요 수준으로 암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 기억하는 방법으로선 좋아. 근데 두 문자를 따서 공부를 하면 안 좋은 게 우선 이 내용은 내용대로 외운 다음에 두 문자를 추가로 외워야 된다고. 암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두 문자만 기억나고 그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주대, 위령 이렇게 외웠는데 위가 뭐였지? 위가 뭐였더라? 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두 문자만 외워놓으면. 이거는 불명확한 기억을 오래 가져가는 방법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험 당일날 하루 명확하게 기억하는 방법이고 이게 훨씬 쉽지 않아요? 두 문자 같은 거 안 외워도 되고 두 문자를 만들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외웠다가 뭐 또 외웠다가 전날 보기 얼마나 쉬워. 이렇게 좋은 방법. 이게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내 사법연수원 다닐 때 뭐 오늘은 이거 책 안 해도 돼. 이게 회사법까지 하는데
변호사 시험 쪽에서 강의하는 거로 보면은 이거 한 15회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5회 이상으로 잡혀 있을걸 지금 강의? 내가 빠르게 진행하면 15회 정도로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형광생이 많을 때는 내가 좀 천천히 해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느끼겠지만 내가 파이널을 할 때 속도하고 기본 강의하고 속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2배속으로 돌리는 거랑 비슷한 그렇게 돼. 이때 내가 천천히 해.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때 보면 이제 한 반에 60명이거든요. 그 6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서울대 출신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30명 중에 뭐 한 15명 정도는 연고대 출신들이고. 근데 서울대 출신들도 다 상위학과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뭐. 지금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겨갖고 법대라는 게 없는데 그때 이제 법대가 이제 6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 됐고 나머지 이제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그 다 서울대 출신들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반은 전교 1등 출신이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해야 서울대 가잖아. 전교 1등 출신이고 60명 중에 한 명은 전국 1등 출신이 꼭 있어. 전국 1등 출신이. 그러니까 수능 전국 1등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국 1등은 수능 전국 1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1년 동안 보는 것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전국 1등을 해본 적이 있으면은 전국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 1등 출신이 한 명은 꼭 있어. 60명 중에. 걔네들이 쓰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난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나도 난 연세대학교 나왔거든. 나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어. 서울대 법대 다니는 애들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머리가 좋을 거야. 나는 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아니야. 걔네들 머리 우리랑 비슷해.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니까 지금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진 않았잖아, 적어도. 그래도 공부 꽤나 잘한다 지금 하니까 회계사 시험도 보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했지만 그래도 서울법대 다니는 애들, 서울대 경제학과, 뭐 서울대 의대 얘네들은 나보다 차원이 다르게 머리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도 그랬고. 근데 아니야. 경험을 해보니까 걔네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랑 나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수준,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랑 머리는 별로 차이 안 나요. 차이 나는 애가 진짜 가끔 있긴 있어. 걔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해줄게. 내가 경험해보네. 걔 얘기는 조금 이따 해줄 텐데, 아주 극소수고, 전국 1등 출신도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근데 야, 내가 쟤네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하나 딱 있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야, 그거는 정말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쟤네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 아니야. 머리는 똑같았는데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걔네들은 내가 법률가가 돼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공부 방법. 그것만으로 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거는 걔네들이 쓰는 방법을 약간 축소해서 얘기한 거야. 걔네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공부는요. 시험 전날 하루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364일은 노냐? 아니죠. 364일은 하루, 시험 전날 하루를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뿐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해. 거기서도 나 한 방 쇼크만 먹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이나 나나 비슷하게 공부를 그냥 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적당히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전날은 컨디션 조절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래. 근데 걔네들은 아니에요. 시험 전날, 연수원인데도 시험 보잖아. 시험 전날 얘네들은 연수원 시험 한 2주 정도 보거든요. 중간에 하루 쉬는 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2주 정도 봐. 근데 걔네들은 연수원 시험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자. 그리고 2주 시험 보면 거의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야. 시험 전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시험 전날 얘네들은 공부를 하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전날 본 기억으로 시험 보는 거고 나는 2달 전에 본 기억으로 시험 보는 거야. 얘네들이 훨씬 잘 보겠지.
전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나는 방금 단순 암기 사항만 전날 보라 그랬지. 얘네들은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핵심 정리 같은 책, 그런 책을 처음부터 하나 정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 전날 볼 책, 그걸 정해. 그래갖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수업 들 때 기본적으로 들을 거 아니야.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뭐 예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서에 하지.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실제 시험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핵심 정리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러면서 아주 간략하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 요약해서.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도 마찬가지야.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열심히 기출문제집에다 쓰고 하잖아. 정리할 때는 이 중에서 엑기스들은 그 핵심 정리에다 반드시 옮겨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리고 그거를 전날 봐.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한 모든 내용을 전날 보고 얘네들은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거지. 1년 동안 우리 사실 수험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공부할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범위가 이제 넓으니까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걔네들 그걸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1년 내내 그 책 한 권에다 계속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전날 보고 시험을 보니까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지. 그 방법 중에 일부를 띄어갖고 내가 지금 단순 암기 사항에서 그 방법을 적용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써서 암기 사항은 이렇게 하세요. 잠시 쉬었다가 그 얘기 좀 기본 강의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복습을 하고 할 건지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민법 얘기 들어갈게요. 오늘은 아마 민법 얘기하고 그러면 아마 이거 안 들어갈 거야. 이거 교재에는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 주 6월 7일 날 두 번째 강의죠. 6월 7일은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수요일 날은 책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교재로 하시면 돼요. 잠시 쉴게요.